네, 정치와 법 중에 가족관계와 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혼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은 부부가 되는 계약을 맺는 겁니다. 이 부부가 되는 계약을 맺음에 있어서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이 있는데 형식적 요건으로는 법률혼주의라고 해가지고요. 혼인 신고를 해야 돼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으면 혼인이 되지 않습니다. 결혼식 같은 거 치르지 않아도 돼요. 혼인 신고만 하면 혼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실질적 요건으로는 18세 이상일 것과 자유의사에 합치한 혼인일 것, 그리고 중복결혼이라고 하죠. 중혼이 아닐 것, 그리고 근친 관계가 아닐 것, 다른 말로 하면 혼인 제한 친족 관계가 아닐 것 등을 실질적 요건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혼인을 하게 되면요. 혼인의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친족 관계가 발생합니다. 네, 배우자, 내가 결혼한 사람, 그 사람이 배우자가 되고요. 그 배우자에게도 가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관계인 인척, 이 관계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관계들 이렇게 친족 관계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부 간에 서로 동거하고 협력하고 부양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의무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중에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정조 의무가 있고요. 네 번째, 부부 별산제의 원칙이라고 해가지고요. 부부 간에 별도의 재산을 인정하는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부끼리요, 특유 재산은 각자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특유 재산이라 하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 또는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우리는 특유 재산이라고 합니다. 이런 특유 재산은 각자 관리하는 거, 그게 부부 별산제 원칙이고요. 네, 근데요, 이 재산이 내 건지 아니면 내 와이프 건지 이렇게 좀 불분명해요. 귀속 불명 재산, 누구 재산인지 모르겠는 그런 귀속 불명 재산은 공유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무튼 각자 재산 각자 관리하자, 이게 부부 별산제이기 때문에 따라서 부부 중 한쪽이 사치 노름으로 진 빚을 다른 한쪽이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왜? 각자 재산 각자 관리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일상가사 대리권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일상적인 가사일, 가정사 일에 대해서 서로 대신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부부끼리 통장을 만들었어요. 우리 이거 같이 쓰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로요. 이제 오늘 저녁 준비해야 되는데 어디 요리 먹거리 좀 이렇게 사볼까? 이렇게 가게에 가가지고 결제를 했어요. 이런 일상 가사 서로 대신해서 처리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이런 일상적인 가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약에 채무가 발생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거는 같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의 일상 가사에 대해서 대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공동적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런데 만약에 공동생활을 위하지 않은 단순히 나의 개인적인 나의 상대방과 혼인을 한 상대방과 상관없는 그런 내가 개인적인 사유로 금전 차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은 일상 가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거는 그 개인만 이렇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렇게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아무튼 혼인은 이렇게 부부가 되는 계약입니다. 이런 부부 계약을 파기하는 거, 그거를 우리는 이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 서로 대화로 이혼하자, 이렇게 서로 대화로 이렇게 이혼하자고 얘기가 돼가지고 협의로 이혼을 하는 협의 이혼이 있고요. 아니, 대화로 안 돼요. 상대방이 뭐 이혼을 안 해준다고 하거나 뭐 이런 상황일 때 재판으로 이혼을 하는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협의 이혼을 하는 걸 보니까 먼저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 결과로서 이혼 신고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이혼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와 달리 재판상 이혼은 재판상 이혼 신청을 해야 되고요. 이에 따라서 이혼 판결을 내립니다. 땅땅땅. 이 판결이 있으면은 그때 바로 이혼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 이혼 판결 이후에 이혼 신고를 하는 것이고요. 재판상 이혼에선. 네, 협의 이혼에선 이혼 사유가 딱히 이렇게 뭐 없어요. 그런데 재판상 이혼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기의 유기라고 해가지고요. 부부간의 동거, 협력,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걸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건 악의의 유기로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정행위로서 정조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그것도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됩니다. 세 번째로 배우자 또는 그 직계 혈족, 여기서 말하는 직계는 위아래를 뜻합니다. 직계 혈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그것도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의 효과가 발생하게 될 텐데 부부관계, 인척관계가 소멸되고요. 만약에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를 뭐 둘 중에 한 명이, 부부간의 둘 중에 한 명이 키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키우지 않는 그 사람이 그 자녀를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면접 교섭권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고요. 혼인 중에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에 대해 재산 분할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과실이 있어요. 이혼을 하게 된 배경이 상대방에게 있거나 이런 식으로 과실이 있으면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